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조금 하락이 좀 나온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하고 현대바이오, 셀트리온, HLB 파워를 네 종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대 주주의 이제 매도 시간에 좀 매도를 좀 한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 하락이 좀 나온 모습인데 일단 그 내용은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고 나서의 이제 주가의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꼭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급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일에 이렇게 좀 빠진 것은 있지만 그래도 좀 이어서 좀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 계속 하락을 하더라. 그러한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고점에서 이렇게 좀 매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높은 자리 그리고 빠질 자리에서 최대 주주가 매도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꼭 최대 주주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파락과 좀 급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 원인은 분명히 그것이 최대 주주가 매도한 것이 원인이긴 하지만 이 이후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꼭 최대 주주의 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흐름을 어제 말씀을 드린 내용하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좋은 내용을 계속 갖고도 상승을 못하고 저항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첫 번째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붙지 않고 상승이 나오지 못하느냐 라는 것이 저는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상승하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이 전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상승과 하락하는 가운데서 이 고점에서 12만 원대죠. 12만 원에서 어떻게 8만 원대까지 쭉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도 어떤 뭐 악재라든지 또는 뭐 지금처럼 최대주주의 매도 뭐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상승하고 저항이 생기고 그냥 빠진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저항인 거 확인이 됐고 빠지는 걸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갭으로 갭 하락으로 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저항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물론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최대 주주 매도에 대한 것 때문에 개파락한 거 아니냐. 원인은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러한 모습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다라니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가지고선 주가가 어떤 방향에 있어서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항이 생기고 그러니까 중요한 요점은 이거예요. 꼭 올라가야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빠지는 거. 꼭 돌파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받고 빠진다는 거. 이게 저는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단축이 됐다. 무슨 단축? 시간이 단축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간다라는 확실성이 있었나요? 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위치에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밀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 이 자리는 내려오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형식이 되겠지만 자리를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안 좋은 내용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이 지지를 해줘야 될 자리를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빠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과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봐야 될 게 뭐죠? 그죠?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전 저점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최대 주제 매도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재 위치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현재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그냥 이론적으로 최대주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거 끝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결론을 내려보면 현재 위치에 있어서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반등이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아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 위치에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게 연장을 해볼게요. 이 위치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위치에 안착을 하지 않으면 상승을 못한다. 중요한 자리를 자 똑같아요 여기 위에랑 중요한 자리를 지금 갭으로 갭 하락으로 밀어서 저항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대주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 내용 이론적인 최대주주에 대한 그 내용만 좀 중요시 여기신다라고 하면 이거 무조건 매도예요. 그냥 무조건 손절 쳐야 됩니다. 그죠? 근데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의견은 중요한 자리를 저항이 자 개파라고 생겼기 때문에 저항이 생긴 것이고 우리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다시 눌린 것이고요. 내일도 내일 이후에 거래도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자리를 저항이다라고 생각하고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락은 물론 그 이제 테드주 매도에 대한 내용이 맞지만 추가 하락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뭐 직접 판단을 해주시면 되지만 일단 저는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안착을 하느냐 이것을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빠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이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호재가 있었는데도 돌파가 못 나왔어요. 호재가 있는데도 돌파를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꼭 그러니까 호재에 있어서 돌파를 못하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악재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빠진 이렇게 생각 반대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대해서만 딱 그거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도죠. 최대주주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제 생각엔 그래서 이런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최대주주에 대한 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볼 것 없이 매도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에 대한 것을 좀 중요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지금 아예 밑에까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60선을 좀 지지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에 살짝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기관과 외인이 매수해진 모습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눌린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데 좀 여유 있게 분명히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것까지도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이
음, 이 위치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5%랑 10%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빠지면 진작 손절칠 걸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손절치니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하락은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60선을 지지하고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뭐 시간에 1% 올랐다라고 해서 상승한다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또 무조건 또 하락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선 결론을 본다라고 하면 하면 일단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과 외인 수급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바닥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바닥을 지켜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풍제약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다? 과연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 그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저항이다 지지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상승이 나온다, 또는 저항이다, 그럼 빠지겠네, 그 위치에 대한 것과 흐름을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결론이 나요. 근데 이걸 모르시면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손절, 자 저항받고 빠지면서 손절,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거지라는 거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5%에서 정리를 할 거를 마이너스 50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올라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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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겠지 라는 생각. 근데 결과는 빠지고 빠지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위치에 대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도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을 치고선 올라와서 급등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아쉬워하면 안 되는 것이,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승을 하는 위치를 잘 보면 그 기준, 저항이다라는, 이전의 저항이다라는 위치를 돌파하니까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그 저항에 대한 것과 지지 라인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위치에 대해서도 확실성은 없으실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러냐, 이게 보이지 않으시면 이게 왜 저항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안착 못하면 다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요. 근데 이게 왜 빠지지? 이게 모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뭐 계단식 상승 하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치가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올라갈 때도 말씀드렸고 내려갈 때도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있어서 저항이냐, 지금 결과적으로는 갭상승을 했지만 이 위치가 뭐죠? 이 저항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지금 빠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빠져서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면 손실이 커진다. 물론 지지하면 상관이 없지만 또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과 재료에 대한 그 외, 주가가 기업에 대한 것과 재료를 알아서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기준이. 그걸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에서 강한 반등이 과연 나와줄까, 돌파를 할까, 이 모습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추가로 또 밀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 위치에서는, 자, 지금 멤버십 분들도 지금 많이 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위치에서 셀트리온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매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빠지는 모습을 보고 아니다. 깨진 거예요. 이때. 예, 만약에 멤버십 분들 제 영상 보시고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그대로 남겨주세요. 거짓말이다라고. 근데 이 위에서 깨진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좀 밑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전 저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매매를 하시려고 매수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왜? 단순 기술적이거든요. 근데 주식을 어제 딱 시작을 해도 이게 전저점이네. 계산이 나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이거 흐름을 읽어봐야 돼요. 흐름을 보고 이 이후에서 어느 자리가 좋고 나쁨을 빨리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반등이 나와야지만이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왜? 갭 상승과 주가를 빼는 과정에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나와주면 상승이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갭으로 밀면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해주시면 그냥 기업과 재료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한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좀 주식을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기업에 대한 것과 저도 이제 제 지인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면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거 기업 좋다. 거기 뭐 만든다며. 그냥 이 내용이 다예요. 이 내용이.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삼성전자 직원들 연봉이 문제입니까? 집을 팔고 뭘 팔고 다 팔아서 삼성전자 사야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합니까? 셀트리온도 보세요. 셀트리온 직원들 분들 다 돈방석에 앉아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여기 매수 셀트리온 직원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실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매수. 온 가족들을 돈 다 끌어다가 매수해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재료 그리고 기업이 약간 안 좋을 것 같아. 재료가 좀 소멸될 것 같아. 매도. 셀트리온 직원분들 혹시 이렇게 매매를 해주고 계시나요?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신다. 만약에 정말 이제 기업에 대한 것과 재료를 통해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이 셀트리온 직원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 외인, 수많은 업종도 전혀 상관없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주부님들도 계실 것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매수를 합니다. 저는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셀트리온 좋다. 그 좋다라는 그 강조하는 뭘 강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좋은지 왜 나쁜지 좋으면 저는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아무리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요? 크게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고 이 기업이 뭘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손뼉을 치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맨날 그냥 쓸데없이 이 차트만 읽고선 말씀드리면 이해도 안 가시고 그게 뭐 어떻게 어쩌라는 거냐. 예, 이렇게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적용을 시켜주시고 참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몇몇 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좀 답답한 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주분들께서는 제가 답답할 수는 있어요. 도대체 뭔 소리냐? 네, 답답하시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흐름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분들 수많은 지금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큰 자금들은 프로그램 쪽에서도 보면 어디 이탈하면 손절, 어디 돌파하면 매수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냥 오직 기업 재료가 좋으니까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는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락입니다. 네, 일단은 하락이에요. 일단 하락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좋다? 아니에요. 이 밑에서도 주가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보면 이제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예, 대략적으로. 이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수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셀트리온이 여기에서 방향이 바뀌었다. 올라가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그리고 여기에서는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네, 이거는 그냥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이 뭐 어떤 기업이고 어떤 회사인지 잘 모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HL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개인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또 매수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개인이 그냥 일반 개인 그냥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많이 들어왔을 때 급등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큰 손이 작은 손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네, 상승에 대한 것과 이제 하락에 대한 것을 봐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근데 자, 이 1480원 여기를 지지를 하느냐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외에 밀렸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가 저항이 돼요. 그럼 내일은 이 위치에 대해서 돌파를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 위치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 하락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을 많이 매수하고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저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다. 하지만 추천도 드릴 생각도 있었지만 이 파동 때문에 못 된다. 그만큼 그냥 일반 개인들도 봤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아니어도. 근데 이제 뒤늦게 이게 진짜 올라가는 거구나. 들어오는 개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는 세력이다 뭐다 이런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세력이고 또 세력이고 그래서 매수 이후에 급등을 나중에 시키는 그런 모습일지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주가를 올려준 이 수급은 세력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위치와 흐름에 따라서 보는 것이 세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것은 분명히 세력이 관여를 한 겁니다. 개인들끼리만 이렇게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밀고 반등이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나오겠죠. 하지만 중요한 위치를 한번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뺀 상태에서 올리지 못한다. 그리고 또 추가로 뺀다라고 하면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이제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추가로 하락과 반등에 대한 것을 반드시 구분을 해 주시고 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어느 정도의 자, 하락이 이렇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내용은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있어서 이 위에 그러니까 자리를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횡보를 해주든지 예, 이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내일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갭하락 이후에 밀리느냐 아니면 갭하락 이후에 꼬리를 달고 마느냐. 꼬리가 아니겠죠. 예, 뭐 양봉으로 나오겠죠. 예, 이것만 판단을 해주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응하시기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많아요. 잠깐만요. 오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인지 기억이 포스코 간판이었나?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상승이 나오고 자리를 지켜주고 말아줘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단타 매매를 했는데 이 패턴 때문에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HL파워도 뭐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다음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지를 자 그냥 쓸데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아요. 자, 1480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분봉상 볼까요? 어떤지. 자, 1480원대 위치. 이걸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위에서 밉니다. 미는데 어디서 반등이 나오죠? 네, 이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든 개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 위치, 일봉상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위치, 이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라인대를 보세요. 계속 지키는 거. 이게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좀 신기하다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이 전의 모습을 보세요. 저항 그리고 저항 그리고 돌파 급등. 이게 지금 1480원대를 제가 어제 설정을 했나요? 이거를 일봉상 이 라인대를요? 아니에요. 이거 어제 설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예전에 설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항과 지지.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개인과 뭐 세력이든 누구든 이런 흐름을 좀 읽고 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